하이브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어떤 입장권을 판다든지 굿즈를 판다든지 이런 커머스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지금 하이브는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사실은 올 하반기 글로벌 코인 시장 제도화에 앞서서 기술 트렌드뿐 아니라 개별 코인의 이슈까지 모두 다 이 행사에서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UDC를 주목하라입니다. UDC라는 말은 사실 좀 되게 생소한 영어 단어죠. 영어로는 이제 업비트 개발자 회의, 업비트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특정 회사의 행사를 굳이 이렇게 주제로 꺼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개발자 축제인 UDC 2022가 부산에서 내달 22일 날 열려요. 사실 이건 뭐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회사 행사를 굳이 오늘의 주제로 꼽은 이유는 사실은 올 하반기 글로벌 코인 시장 제도화에 앞서서 기술 트렌드뿐 아니라 개별 코인의 이슈까지 모두 다 이 행사에서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죠. 지금도 자산시장의 버블이 빠르게 꺼지고 있고,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잡기 위한, 물가를 잡기 위한 계속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미 위험자산의 하나로 편입된 코인 쪽도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분명한 건 위험이라 할지라도 자산의 하나로 편입이 됐고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비트 개발자 회의는 사실은 개별 코인의 이슈를 넘어서 하반기 내지는 코인 대중화 이후 2에서 3년간 어떤 기술이 트렌드가 되고 표본화가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UDC의 트렌드를 정확히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마운트 콕스 사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UDC가 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인 대중화가 사실상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는 2014년 이후 사실 빠르게 제도화가 된 어떤 그 코인 거래 시장의 트렌드 속에서 정부 또는 메이저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직접 들어오는 거는 이번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업비트 개발자 회의가 더 중요한 이유는 국내 시장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코인 시장이 포함된 동북아 쪽은 지금 보통 코인 시장의 권역을 따져보면 제일 큰 미국 시장이 있을 것이고, 유럽 시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홍콩, 그리고 이제 남쪽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포함된 아시아 권역, 이렇게 세 가지 지역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시장은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빠른 제도화 준비, 그리고 정부 당국의 열려있는 자세,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자 풀까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예요. 유동성만 따지고 보면 이미 일본을 훌쩍 넘어선 지는 오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 시장이 불법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소화가 되고 있으나 한국 시장이 사실상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최근에 우리나라로 왔었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는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업비트, 이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인데요. 이 UDC는 두나무가 주최하는 행사로 벌써 5회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건데요. 올해 UDC에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로 유명했던 저스틴 순 트론 창업자와 또 이제 유명한 해외 셰프죠. 영국의 고든 램지와의 파트너십으로 주목을 받은 더 샌드박스, 여기에 창업자인 세바스찬 보르제와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가 직접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투자한 프로젝트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뭐 전 세계 P2E, 메타버스, 콘텐츠 프로젝트를 다 하나로 뭉치고 있는 굉장히 메이저 대형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고요. 뭐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위버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미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거대한 팬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랑도 손을 잡았고, 최근에는 두나무와도 지분 제휴를 통해서 사실상 두나무 업비트와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또 이 밖에도 카르다노, 뭐 에이다라고 하죠, 갈라게임즈,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의 대표주자인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가 이번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UDC에 참여를 합니다. 이번 UDC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마 연사 발표를 중심으로 있을 텐데, 이들이 자사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그 자체로 아마 개별 프로젝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희가 특정 코인의 시세를 직접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전 세계 코인 투자자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직접 CEO 내지는 개발자가 발표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완성도 또 내지는 네트워크의 완성도를 직접 어필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요소겠죠. 또한 그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도 우리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직접 공개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분명 이번 UDC는 세계 대형 메이저 플레이어들 또 개발사 프로젝트들이 시장과의 호흡하는 수단으로 이 UDC를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UDC에 참여한 기업을 보면 약 600여 개 정도 되고 참가자가 15,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참가자 대부분 개발자거나 또는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반 대중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지금 사전 모집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 시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두너문 쪽에다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개발자 회의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서는 이제 미국의 IO 있을 거고, 또 GDC, 그리고 유럽의 게임스컴, 국내에는 이제 넥슨 개발자 회의 NDC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데뷔도 굉장히 유명한 행사죠. 이런 개발자 축제는 사실은 그 특정 회사의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전 세계 그 섹터의 개발자들이 다 모두 관심을 갖는 거대한 행사예요. 즉 두나무 UDC에 두나무 개발자뿐만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아니면 SK텔레콤이나 네이버나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 왜 개발자 회의가 중요하냐면 구글의 I.O. 사례가 있어요. 구글의 I.O.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구글의 축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바일 개발자들의 향후 트렌드를 발표하는 자리가 됐고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다른 개발사,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도 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기술 트렌드의 집대성이다. 그래서 개발자 회의는 향후 1년간 내지는 2년간의 기업 시장의 먹거리를 상징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발자 회의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UDC는 단순 개별 코인의 이슈뿐만 아니라 코인 대중화라는 그 중요한 우리 지금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코인 대중화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를 직접 조망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사실은 업비트의 첫 행사에는 이 UDC의 초기 행사에는 ICO, 우리 예전에 코인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행위를 ICO라고 불렀죠. 그리고 거래소가 직접 개입해서 이 ICO를 돕는 IEO라는 트렌드도 있었고 이후에 유틸리티 토큰까지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다 UDC에서 사실 처음에 발표가 되고 만들어지곤 했었어요. 또 지난 2020년부터는 지금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부르는 NFT, 자산 유동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적 장치죠. 이 NFT뿐만 아니라 탈중앙 금융, 이더리어 레이어 2 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모이고 있죠. 이런 그 디파이, 탈중앙 금융 시장까지도 다 UDC가 처음 키보드로 내걸고 그 이후에 빠르게 국내에서도 대중화가 됐던 사례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블록체인 섹터는 특정 개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는 어떤 그 문화적 허들을 갖고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일반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코인을 사야 돼? 이 기술이 맞는 거야? 이게 정말 대중화가 될 여지가 있어? 이거를 판단하기에 또는 분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UDC는 계속 이러한 국내 시장의 코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허들을 낮추고 기술을 직접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코인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지금도 뉴스를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대기업들이 코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인 발행사에게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이쪽 시장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UDC가 코인 대중화라는 첫 번째 큰 허들을 넘는 이 시기에 많은 대기업들이 개발자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단순 코인 투자자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자들, 특히 마케팅 쪽에서 이 코인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직접 자기 주권을 주는 우리가 보통 웹3라고 하는데 이 웹3 비즈니스가 사실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개인정보 또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활동 이력을 제공하고 여기서 직접 행동하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코인으로 받는 이런 형태의 웹3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한데 이런 것들도 이번 UDC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큰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전망을 해보자면 제가 아까 하이브의 두나무가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이브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어떤 입장권을 판다든지 굿즈를 판다든지 이런 커머스적인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지금 하이브는 이미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NFT화하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팬덤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이번 UDC 때 처음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특히 K-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다양한 IP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의 블록체인화 역시 이번 UDC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한번 주목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미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아마 두나무는 행사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영속적 성장을 위해서, 또는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말 성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미래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번 UDC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 한번 예의주시하시면 아마 코인 대중화 이후 벌어질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투자 트렌드와 투자 지점을 우리가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